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22조짜리 초대형 파운드리 계약 공시 이후 투자자들의 시선은 과연 그 다음은 누구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다음 초대형 계약의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차세대 2나노 칩에서 TSMC를 제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어제 7만 원을 넘기고 오늘 숨고르기를 한 주가.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삼성전자의 어마어마한 테슬라 수주 소식입니다. 네, 무려 23조 원 규모 계약. 다들 들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기사들 또 여러 분석 자료들을 쫙 모아서 이 계약이 삼성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고객을 잡을 수 있을지, 또 당신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 주가 전망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만 큰 게 아니고요. 삼성 파운드리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신호탄이요? 네, 그동안 약간 주춤했던 게 사실인데 이걸 계기로 TSMC와의 경쟁 구도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가능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 변곡점. 좋습니다. 우선 계약 규모부터 좀 보면요. 23조 원. 이게 달러로는 165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게 최소 금액이고 실제로는 몇 배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렇죠. 오,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내려고 삼성이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가격하고 맞춤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좀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가격이랑 서비스. 네, 삼성이 경쟁사인 TSMC보다 한 20% 이상 꽤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또 테슬라가 워낙 요구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요구 사항들을 좀 다 맞춰줬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뭐랄까 단기적인 수익은 좀 포기하더라도 테슬라라는 이 상징적인 고객을 잡아서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투자로 봐야겠죠. 아, 그러네요. 예전에 애플이 삼성을 떠나서 TSMC로 갔던 거랑은 완전 반대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럼 이게 기술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3나노 이하 첨단 공정 있잖아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 이 공정이랑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잘 만드는 비율, 이게 좀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수율이 한 60% 이상으로 안정됐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60% 이상?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회장의 경영 불확실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대형 성과잖아요. 이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거죠. 아, 타이밍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 반응도 정말 빨랐어요. 소식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주가가 11개월 만에 7만 원 선 넘어서고, 네, 7만 전자 복귀했죠. 코스피 지수도 4년 만에 최고치 찍고, 외국인들도 보니까 SK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를 막 사더라고요. 맞아요. 수급이 확 쏠렸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88,000원까지도 제시하고 유진투자증권도 84,000원. 이렇게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와, 88,000. 다만 여기서 좀 짚어야 할 게 이게 당장 이번 계약 하나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 연 매출로 보면 한 1%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작네요. 네. 그 자체보다는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큰 고객사들,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훨씬 크게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리고 삼성이 발표한 3조 9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이것도 주가 하방을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럼 이제 정말 모두의 관심은 그래서 다음 고객은 누구냐? 이걸로 쏠리겠네요. 당신께서도 아마 테슬라 다음은 누가 될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곳은 역시 퀄컴입니다. 아, 퀄컴이요. 스마트폰 칩 만드는. 네, 맞습니다. 삼성이 현재 퀄컴의 차세대 스마트폰 두뇌 칩 AP라고 하죠. 이걸 2나노 공정으로 수주하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2나노요? 네, 퀄컴 입장에서도 지금 최대 파트너가 TSMC인데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이걸 좀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이번 테슬라 계약으로 증명된 어떤 기술력,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퀄컴 입장에선 선택지가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럼 퀄컴 말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데하고의 관계 회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중요하죠. 특히 엔비디아의 HBM3E, 이게 고성능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인데 이 품질 테스트 통과 여부가 앞으로 삼성 주가에 또 한 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HBM 테스트 결과. 네, 이게 잘 통과되면 엔비디아 물량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브로드컴 같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파운드리 사업은 결국은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경험이요? 네, 과거에 TSMC가 애플 물량을 독점하면서 확 성장했던 것처럼 삼성도 이번 테슬라 계약을 딱 발판 삼아서 다양한 고객사랑 계속 협업하면서 경험 쌓고 기술력을 더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델만 TSMC 공장이 폭우 때문에 일부 가동 중단됐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뉴스 봤어요. 이것도 삼성에게는 어떤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변수고요. 그렇군요. 변수도 있고 기회도 있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삼성의 테슬라 수주는 단순한 계약 그 이상이다. 그렇죠.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부활 가능성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고 시장의 신뢰도 회복하고 추가 고객 확보의 발판까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실제 대형 계약들이 성사되어야 본격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계약으로 삼성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네, 기회를 잡았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다들 기존 강자인 TSMC와의 경쟁 구도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장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삼성이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기존 고객들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AI 칩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산업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반도체 수요를 먼저 발굴하고 그 분야에서 아예 독자적인 강자로 자리매김한다면 어떨까요?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 다변화가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잡는 걸 넘어서 어쩌면 당신의 투자나 혹은 비즈니스에 어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라는 말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조 원 가까이 사고 있고 하이닉스는 팔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뉴스 하나에 일희 일비하지 말고 뚝심 있게 믿고 기다리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